톡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는 오랜 전통의 양조장 톡수리 술도가의 개성 만점 오영재와 결혼 열흘 만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졸지에 가장이 된 마청수 마광숙이 빚어내는 잘 익은 가족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장미애는 톡꽃세리가 담당 교수 오범수에게 마음을 뺏겨 한결과의 결혼을 망설이는 것을 알게 됐다. 게다가 톡꽃타까지 톡꽃세리가 파혼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술도가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결국 톡꽃세리는 이제는 엄마, 아빠를 벗어날 거야 라며 가출했다. 장미애는 행방을 알 수 없는 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밥도 먹지 못하고 끙끙 앓아 누워 있었다. 이날 오범수는 한결로부터 톡꽃세리의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갔다. 오범수는 톡꽃세리를 집에 데려가 주겠다면서 이건 현실도피라고 했다. 하지만 톡꽃세리는 교수님은 제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집에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돌아가세요 라고 했다. 하지만 오범수는 걱정돼서 왔다. 결희 씨한테 소식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지난 열흘 동안 온통 내 걱정뿐이었다. 솔직히 이런 내가 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 톡꽃세리는 오범수를 껴안았다. 그러면서 당장 해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절 밀어내지만 말아달라고 했다. 한편 마광숙과 한동석의 로맨스가 이어졌다. 두 사람은 각자 사별한 배우자의 납골당을 찾아 본격적인 사랑을 시작했다. 한동석이 말한 것처럼 마광숙과의 인연은 예정되어 있었다. 마광숙의 전남편 오장수가 한동석 전처의 납골당에 마련됐을 때부터 우연한 만남이 계속됐다. 마광숙은 오한이 돌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때 식사를 못한 한동석이 걱정되어서 돌잔치 음식을 가져다 주려다 처음으로 그의 집도 방문할 수 있었다. 한동석은 마광숙이 반찬까지 올려주는 기쁨을 누렸지만 아들 한결이 들어오면서 또 눈치를 봐야 했다. 그날 밤에 전화통화를 한 한동석은 일부러 삐친 척하며 마광숙에게 밥을 얻어먹기로 했다. 친구 집에서 지내던 톡꽃세리를 오범수가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한이 돌잔치를 한다는 형의 전화를 받고 톡꽃세리는 한이의 돌잔치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잔치를 무사히 마치는가 싶었지만 30년 전 장미애는 독수리 술도가의 격리였고 톡꽃탁은 공장장이었는데 둘이 독수리 술도가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쌀벌레 조작 영상까지 유포했다는 이야기는 공주실의 입에서 나왔다. 문미순과 지옥분에게 한참 떠들던 터에 톡꽃세리가 엿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다. 마침 장미애는 오범수로부터 톡꽃세리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독수리 술도가로 찾아왔다. 톡꽃세리는 엄마를 보고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난 엄마랑 아빠가 그런 사람일 줄 꿈에도 상상 못했어. 정말 최악이야. 라고 원망을 쏟아냈다. 장미애는 가출한 톡꽃세리와 재회했지만 딸의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오강수는 시뢰에 빠진 장미애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톡꽃탁으로부터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오강수는 톡꽃탁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물었다. 그는 저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게 오시성 아닌 사람은 빠지라고 하셨다 라면서 무슨 말 뜻이었는지 물었다. 이에 톡꽃탁은 말 그대로 내가 오씨가 아니라는 뜻이지. 넌 오씨 핏줄이 아니야. 밖에서 데려온 업둥이지. 장미애는 그만하라고 톡꽃탁에게 말했지만 톡꽃탁은 할 말은 다 했다. 강수재도 30이 넘었는데 제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톡수리 술도가는 오영재가 아니라 사형제야 라고 말했다. 강수는 무언가 느끼고 있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톡꽃탁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한편 톡수리 술도가에서는 형수님, 회장님이랑 진심이세요? 오천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달달 떨렸다. 죽은 남편의 동생에게 자신의 연애를 고백하는 일이 이렇게 큰 용기를 요하는 일일 줄 몰랐다. 미안해요. 말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잠시 침묵하던 오천수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저 사실 눈치채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형수님 바라보는 눈빛 딱 알겠더라고요. 숨기지 마세요. 전 응원합니다. 그 말에 광숙은 그만 울컥하고 말았다. 천수도련님 그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고마워요. 며칠 뒤 저녁 톡수리 형제들이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 광숙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나 도련님들께 할 말이 있어요. 사실은 나 한동석 회장님이랑 만나고 있어요. 순간 젓가락 소리도 멈췄다. 하지만 이내 오흥수가 입을 열었다. 형수 그거 사실 별로 안 놀라워요. 눈빛에서 다 티났어요. 오히려 이제 말해주셔서 더 좋아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광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범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수님, 우리도 사람인데요. 누구보다 형수님을 생각해요. 형 떠난 후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다 알고요. 솔직히 형도 하늘에서 그분이라면 괜찮다고 할 거예요.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울컥하는 감정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오흥수가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근데요, 형수, 우리 가족 회식에 회장님도 초대하실 거죠? 솔직히 우리도 궁금하긴 해요. 어떤 분인지. 식탁 위에 조용히 웃음이 번졌고 광숙의 눈가엔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이 놓였다. 더는 숨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이 집에서 형수로만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안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다. 한편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은 한동석은 조용히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나도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건가요? 광숙씨. 그의 눈빛엔 설렘과 조심스러운 희망이 어렸다. 하지만 그 시각 톡고가에선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장미애는 아주 오래된 사진을 보며 홀로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톡고탁은 눈을 가늘게 떴다. 저 사람이 뭘 보고 혼자 눈물이야. 뭔가 수상한데. 그날 밤 톡고탁은 장미애가 잠든 후 그녀의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노트 한 권과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톡고탁의 손에서 사진이 덜덜 떨렸다. 그 순간
톡곳하게 머릿속에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광숙은 팝상 앞에 앉은 형제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핀다. 전날 밤 형제들의 응원에 감동받은 그녀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졌다. 하지만 강수의 표정은 어딘가 무겁다. 천수는 이를 눈치채고 말없이 국을 떠먹는다. 흥수는 일부러 분위기를 띄우듯 밝게 웃는다. 형수님, 이제 회장님하고 데이트할 땐 우리 걱정은 아예 마세요. 오히려 빨리 결혼 발표나 하시라니까요. 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 사람이라면 우리 형수님 웃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강수는 말없이 젓가락질만 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저도 응원해요. 진심으로. 광숙은 눈시울이 붉어진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고마움의 눈물을 삼킨다. 하지만 따뜻한 아침 공기와는 달리 장미애는 초조함에 몸을 떤다. 방 안을 서성이며 무엇을 숨기듯 옷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고 서랍 속 낡은 종이들을 허겁지겁 뒤적인다. 혹시 그 종이 아직 남아있나? 그녀가 찾는 것은 오래전 오강수에 대한 진실이 담긴 한 장의 서류였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누군가 손에 넣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장미의 목을 조여온다. 그 순간 방문 너머로 톡곳하게 목소리가 들린다. 강수 얘기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때? 미애는 흠칫 놀란다. 톡곳하기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을 이었다. 그 애가 오씨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의 부모가 누군진 몰랐지. 그런데 당신 너무 과하게 반응하더라. 미애는 입술을 질끈 다물었다. 눈동자가 떨린다. 톡곳학은 그녀 앞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애 내 아들이야? 무슨 소리를? 아직도 그런 거짓말이 통한다고 생각해? 톡곳학의 눈빛은 냉정하다. 숨겨진 퍼즐 조각이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고 있는 듯했다. 미애는 결국 주저앉아 버렸다. 눈물을 꾹 참으며 입을 다물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차마 꺼낼 수 없었다. 톡곳학은 물었다. 그럼 아버지는 누군데? 미애는 그제야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나도 몰라. 톡곳하게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가 겹친다. 그날 밤 강수는 광숙이 준 담요를 들고 마루에 나와 앉는다. 형제들이 자고 있는 고요한 술도가. 그는 다시 등본을 꺼내본다. 무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을 짓누를 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천수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형수님 잘됐더라. 강수는 멋쩍게 웃는다. 응. 형수님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하니까. 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강수의 손에 있는 등본을 본다. 봤구나. 강수는 놀란다. 형도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범수가 말해줬어. 행정 쪽 서류 정리하다 우연히 봤대. 천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한 집에서 밥 먹고 자란 게 몇 년인데 피보다 더 깊은 정이 있지 않냐? 강수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동자에 맺힌 눈물이 떨어졌다. 우린 널 동생으로 키운 게 아니라 그냥 동생이었어. 그게 전부야. 그 순간 광숙이 문틈으로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다. 말없이 가슴 깊이에서 울컥 치솟는 따뜻한 울림을 느끼며. 그러나 그 평화의 끝에는 어둠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과연 강수의 출생의 비밀은 무엇인지, 마광숙과 한동석의 연애 전선은 무사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